이 재배 형식들 나오죠. 재배 형식들 소경, 식경, 곡경, 포경, 원경 이런 표현 씁니다. 소경 약탈농업에 가까운 원시적인 재배 형식이다. 파종 후 비배 관리 등을 별로 하지 않고 수확하면 농지가 척박해지면 이동하여 재배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옛날 원시에는 어떤 비료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없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가 수확량이 안 나오면 그 땅 버리고 딱 그때는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넓었으니까 그 땅 버리고 딴 데 가서 또 농사 짓는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에 화전과 비슷한 개념의 농업을 소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경 식민지 또는 미개지에서 기업적 농업 형태이다. 넓은 토지에 한 작물만 경작하는 농업 형태로 주로 커피, 고무나무, 담배, 차, 사탕수수 등이 대상 작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곡경, 곡경은 이제 곡식을 주로 재배하는 경우입니다. 넓은 면적에서 곡류 위주로 재배하는 형식이다. 이 기계화를 통해 대규모로 곡물을 생산하는 재배 형태. 포경, 이 사료 작물과 식량 작물을 서로 균형 있게 재배하는 형식이다. 사료 작물로 콩과 작물의 경작 및 가축의 분뇨 등에 의한 지령 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원경, 원해적 농업으로 가장 집약적인 재배 방식이다. 가장 최근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보온육묘라든가 보온재배, 관계, 시비 등이 발달되어 있는 형태이고, 도시 근교에서 근교 농업으로 원해작물 재배 의 형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큰 대도시 주변에 근교 농업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배 식물의 이 기원과 전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식물의 기원. 오늘날 재배되고 있는 작물은 그 기원은 야생종에서부터 점차 순화돼서 재배 식물이 된 것이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다음 파트에 작물의 분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야생종에서 이 재배종으로 되는 이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분화. 이 개념 한번 볼까요? 이건 용어입니다. 식물이 원래 것으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현상을 분화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화. 이 분화의 결과 점차 높은 단계로 발달하는 현상을 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화의 과정들을 보면 이 새로운 형태의 식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유전적으로 이 변이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전적으로 그 변이가 발생을 하고 나면 이 변이로 만들어진 식물체가 도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새로운 변이체가 도태되면 그 식물은 그것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적응하게 되면 순화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고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고립이 되고 나면 이 새로운 하나의 품종이라든가 이것으로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입니다. 내용 뭐죠? 유전적 변이. 분화 과정의 첫 단계로 자연교잡, 돌연변이에 의한 새로운 유전형이 생기는 것이다. 이 도태하고 적응.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유전형이 생겼는데 그 변이체가 도태될 수도 있고 적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태는 이 유전적 변이로 생긴 새로운 유전형 중 환경 또는 생존 경쟁에서 견디지 못하고 사멸하는 것. 적응은요, 새로운 유전형이 이 환경에 견디는 것. 그러면 이렇게 이 환경에 견뎌내고 나면 순화가 됩니다. 이 순화의 개념, 어떤 생태 환경 및 조건에 오래 생육하면서 더 잘 적응하는 것을 순화라고 표현하고요. 이 야생의 식물이 오랜 시간 특정 환경에 적응 및 선발을 가져오는 동안 그 환경에 적응하여 특성이 변하는 것, 이것을 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립 또는 격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화의 마지막 과정은 성립된 적응형이 유전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유지는 적응형 상호간 유전적 교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이 격절, 고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립되는 걸 보면
이 지리적인 고립 또는 지리적 격절, 그리고 생리적, 마지막으로 인위적 격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이라는 것은 거리상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유전적 교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예요.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 갈라파고스 섬 같은 경우죠. 이 갈라파고스 섬 같은 경우에는 이 대륙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갈라파고스 자체 내에서만 외부로부터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갈라파고스 내에서 이렇게 변이, 적응, 순화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 대륙의 다른 동식물과는 전혀 다른 이 동식물이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리적 격절이라는 것은 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렇게 이 식물이 자랄지라도 이 생리적 격절의 가장 큰 것은 이 개화 시기입니다. 만약에 꽃이 피는 시기가 서로 다르다면 동일 장소에서 자라는데 하나는 5, 6월 달에 꽃이 피고 또 하나는 9, 10월 달에 꽃이 핀다. 그러면 이 꽃가루가 이 암술에 날아갈 이유가 없죠. 이렇게 이 동일 장소라도 이 개화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유전적 교섭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 한번 보죠. 지리적 격절.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어 유전적 교섭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생리적 격절은 생리적인 차이, 즉 개화 시기의 차이라든가 교잡불능 등으로 유전적 교섭이 방지되는 것으로 동일 장소에 생장해도 교섭이 방지될 것이다. 또 인위적 격절, 이건 이제 우리가 체종 재배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순수성 유지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다른 유전자형과의 교섭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작물 분류입니다.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분류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